예향이 우리의 전통을 오래된 미래라고 합니다. 예향의 고장인 우리 지역에는 전통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3호 전주 기점놀이를 보존하고 또 전수하면서 전통문화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전북토 기사람 전주 기점놀이 보존회 심영대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주 기점놀이 대표로 일하고 있는 심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전주 기점놀이 하면 이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지역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 놀이입니다. 먼저 이 전주 기점놀이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전주 기점놀이의 다른 이름은 합굿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네. 농업 공동체의 산물이고요. 한 해 농사일을 마치고 한 마을이 상하춘 수계마을을 초대해서 마을 간의 단합과 경쟁 그리고 이내 그 화합을 소재로 하는 대동 마을 축제다 이렇게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직 사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한옥마을에서 공연을 해왔다고 들었는데요. 이 전통 연희 퍼레이드 이게 어떤 걸까요? 네, 뭐 전주시가 대한민국 5대 국가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옥마을이 대표 콘텐츠인데 그 한옥마을의 내용이 부재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시와 협업으로 매주 토요일 한옥마을 가로에서 전통 연희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 3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금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토요일 오후 2시에 한옥마을에 가면 저희들 연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구경을 가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기를 맞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또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에서도 이 전주 기점놀이를 공연하면서 우리 전통 문화를 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많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전주 전라북도 사회에서 대표 민속놀이로 이렇게 알려진 이후에 전국으로 또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이따금 국외로도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국제 페스티벌에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로는 여러 그 애로가 있어서 못 가지만 부분적으로 이 기놀이, 전주 기점놀이의 꽃이라 불리는 그 용기놀이가 뭐 대통령 우즈벡 순방 때도 깃발이 가서 문화교류를 한 적이 있고요. 뭐 중국에도 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 문체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이제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네. 전국 공모를 해가지고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민속놀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되어가지고 그걸 수리문화의 전당에서 그 무대 공연으로 영상 공연물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이 나가 있는 세계 각국 문화 홍보원에 그 영상이 나가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말 우리 문화를 또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공연을 하고 또 전승 활동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전주 기점놀이 보존회입니다. 자, 언제 이 보존회가 설립이 된 걸까요? 지금부터 25년 전 1998년 3월에 네. 지역 주민의 힘으로 보존회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본격 전승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이 현재 그 전주시 삼천동 2가 지역, 전주 부우전면 계룡리 지역에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민속놀이입니다. 이것이 일제 강점기 혹독한 말살 정책에서도 살아남았고 그 지역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해방 후까지 연행이 되다가 멈춘 것을 이제 98년에
보존회를 설립하면서 전승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존회 설립 당시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 놀이 보존회 창립을 주도하시고 또 전주 기점놀이 총 연출 감독까지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또 대통령상 수상까지 이끌어내셨다고요. 네. 1998년 보존회 설립 이전 해인 97년에 삼천동 지역에 전주 농협 공판장이 개설이 되었는데 네. 이제 축하 행사차 현장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합굿 대열이 각 마을에서 모든 마을민이 깃발을 앞세우고 풍장패를 선도로 해서 마을민들이 4개 마을에서 이렇게 행사장으로 모이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거를 현장을 함께 하던 제가 이거는 전승 가치가 있는 것이로다. 열심히 잘 가꾸고 다듬으면 세계인이 주목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준비를 해서 이듬해에 보존회를 설립해가지고 오늘까지 왔고요. 그 안에 이제 명예도 좀 얻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전주 전라북도 대표로 전국 민속 경연대회가 있어요. 네. 그게 한 지금 60회차 오는 유서 깊은 대회인데 네네. 거기에를 사실은 4번 참가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05년 금상, 2007년 은상, 2011년 동상, 상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복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네. 2016년에 마침 전주대회가 열려서 마지막이거니 생각하고 나갔는데 대통령상을 와.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늦음하게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졌고 2019년에는 제3회 세계 슬로 어워즈를 수상을 해서 몇 가지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전주 기점놀이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 기점놀이가 탄생한 그 마을, 함대 마을에서 나고 자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함대 마을이 지금은 택지 개발이 돼서 신도시 마을로 거듭나는 중인데요. 이제 그 마을이 농악의 고장이다 할 만큼 농악이 흥했고요. 일제 시기에 그 마을에 그 면장이 계셨어요. 근데 일제 시기에 모든 전통 문화를 일제가 탄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소멸해 가는데 그 지역에서는 살아남은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입니다만 그 면장이 본인이 그 많은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농악이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호를 한 나머지 그 고장에서는 살아남았고, 합굿은 이제 해방 후에 멈춰서 간헐적으로만 연행이 되어 오던 기록이 있어요. 1974년 동아일보 기사에 전주 풍남제에 이 기점놀이가 참가했다 그런 기록이 있고요. 80년대 이제 사진 자료들이 좀 있고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만 있다가 98년 설립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농악의 고장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저희들도 4.27 클럽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농악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정초 마당밟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빛나는 어른들이 실기 능력을 가진 어른들이 98년 창립 당시에 한 자릿수 4개 마을에 한 7, 8명이 살아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근거로 이 합굿, 즉 기점놀이를 복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신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승자들이 이 기점놀이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또 좀 어려움도 많으셨다고요? 일단 순수 지역 주민의 힘으로 보존회를 결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활동을 하는데 지역사회 초중고 대학을 그 연결해서 이 민속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뿌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사업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수활동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농막을 치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태풍이 오면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번 보수를 반복하면서 그 농막 생활을 쭉 해왔는데 이번에 참 천우신조로 전수회관을 짓게 돼서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23년 만에 이 전수관이 마련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이 새로 마련된 지금의 전수관, 또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네, 전수회관의 그 축성은 정말 뭐 노력은 사람이 하지만 일이 하늘이 성사시킨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일이었고 기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저를 보고 봉이 김선달이라고 이렇게 비유한 적도 있는데요. 이 택지 개발의 산물로 전수관을 지었습니다. 이제 흔히 택지 개발은 이제 시행자인 LH나 기타 공사들이 네. 일단의 토지를 사가지고 개발해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환지식이라는 개발을 했어요. 저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가옥과 약간의 농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토지주들이 그 공사비를 토지를 내서 공사비를 떨고 나머지를 땅으로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와 전주시 그리고 토지주 대표들이 주민 중심의 이 환지식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산물로 이제 수익금을 가지고 이 전수관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 개발하면서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네. 흔쾌히 이 자랑스러운 향토문화 공간을 짓는데 그 수용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시도 동의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토지주들이 그 이익을 그 나누기보다는 그 이익을 공공을 위해서 쓰자 이런 공감대가 모아졌기 때문에 네. 전수관을 건립할 수 있었고 물론 효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그 외에도 지금 효천교를 그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고 연계도로를 만들고 또 흉물 채석장을 인공폭포로 조성하고 이런 공공적인 일을 많이 한 상당히 그 모델이 되어가지고 전국 개발 사업에 뭐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정도로 성공을 한 택지 개발 사업이었고 그 일환으로 전수관을 지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경입니다. 네,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전주시에 기부 체납을 해서 이 기점놀이만의 전수관이 아닌 이 전통 문화의 요람으로 그 폭을 넓히고자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이제 문화단체가 전수관을 건립한 일도 흔치 않은 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 건립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큰 결단으로 전주시에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그 절차가 금년 엊그제 4월 1일 날 전부 종료가 돼서 소유권을 전주시로 넘겼습니다. 우리 보존회의 내부 구성원들이 이 순수한 그 전승 의지와 발현을 위해서 이것을 공공시설화 해가지고 전주 기점놀이를 영구 전승할 수 있도록 하자. 민간단체가 다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자칫 분쟁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리분양을 하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뭐 돈 버는 돈이 목적인 단체가 되면은 이 전래 문화를 순수하게 올곧게 오래 전승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다. 많은 문화 단체의 사례를 볼 때 그래서 저희들이 결단해서 전주시 기부 체납을 했고 전주시의 이제 관리 하에서 전주시의 또 예산 지원 하에서 안정적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전수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있을 그런 프로그램들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이제 수그러들면서 야외에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또 공연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객들과 또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전수관 시대를 열면서 첫째는 전주 기점놀이의 영구적 전승을 하는 공간으로, 두 번째는 저희들 그 단체의 목적 외에 전주시 전통문화의 그 산실로 이것을 육성하는 목표, 세 번째는 지역사회 문화를 그 중심으로 소통하는 공간,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다만 기부 체납 절차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가 조금 지체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주 기점놀이와 관련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전통문화와 관련한 지역사회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선해서 이제 토요일에 토요 상설 그 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요일에 전주 기점놀이 전수관에 가면 전통문화로 즐길 수 있는 마당이 열린다. 이것을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전주를 찾은 또 한옥마을을 찾은 외지인들이 셔틀버스로 전수관으로 이렇게 경유해서 이쪽 농촌 전통문화를 볼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 전주 기점놀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놀이들 사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워낙에 또 여유가 없이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구상도 또 하고 계시다고요. 예, 전주 기점놀이에는 웅장한 용기놀이가 있고요. 신명난 농악이 있고, 그다음에 착하고 수수하지만 아름다운 춤사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족의 숨결이 배인 민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무악이 다 담겨 있는 네. 전통 문화의 어떤 모체 같은, 어머니 같은, 고향 같은 그런 내용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고요. 농악은 유네스코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악을 치면서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한다. 그 가치를 인정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요도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놀이와 농악과 춤과 소리, 이 가무악의 융합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예술적 요소 외에도 여기에 마을 공동체 간의 단합과 경쟁, 배려와 화합, 이런 대동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전통 문화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참여하고 즐겨주신다면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늘 고민을 하고요. 전통 문화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아질 때 그 얼마나 한국적입니까? 제가 우리 단원들에게, 여러분 우리 전통 문화, 민속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파리의 무랑무제에 가서 브루스도 쳐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뉴욕에 가서 디스코도 쳐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할수록 우리의 소리, 우리의 춤, 우리의 농악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지를 곧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민들이 주말에는 한옥마을이나 기점놀이 전수관에 가서 전통문화로 함께 어울릴 때에 얼마나 한국적이며 감동적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기점놀이가 가지고 있는 뭐 화합과 상생 이런 것들이 참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에 딱 필요한 그런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은 후 세대를 양성하는 것도 또 중요한 과제로 느끼실 것 같은데요. 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우선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회원 활동, 단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영구 전송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초중고 이런 청소년들이 이것을 익히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초중학교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 우리 전통을 지키고 또 보존하는 그런 노력 계속 해 가실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과 전주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미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는 순수 지역 주민의 힘으로 전통 문화, 전래 문화의 전승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수관을 짓고 전수관 시대를 열면서 그 책임과 소명을 더욱 다지는 이런 시점인데요. 시민 여러분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 함께 즐기는 그런 마음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저희들이 역점 사업으로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력 15일은 우리 민족 그 대명절 대보름인데 그때에 삼천 둔치에서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추기 전에 약 2천여 명의 연인은 참여를 해서 각자 개인마다 가정마다 뭐 기업 단체마다 소원을 써서 달고 정월 대보름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망월이야를 외치는 이런 행사인데요.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초 마당밟기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인들은 정월이 오면 지난해에 묵은 모든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기운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는 뜻에서 이 풍장패를 집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그야말로 시쳇말로 개운하게 풍장을 치면 그 뭔가 금년 새해가 힘있고 용기 있게 잘 뜰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초 마당밟기는 1년 독경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 법사들이 가정에 뭐 애군 있고 그런 법사들이 와가지고 그걸 해원을 시켜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1년 독경보다 정초 마당밟기가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이나 또는 아파트나 또는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 예를 들면 전주시청 같은 경우도 광장에서 정초에는 신년 음악회도 좋습니다만은 정초 마당밟기를 하면 정말 우리 민족적인 정서를 구현하면서도 즐겁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단위 행사가 여러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온고지신 옛 전통에 담긴 정신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주 기점놀이가 가진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느끼고 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북토 기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